사법수당 청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2차 감염이 오면 화이트 칼러 일자리 600만 개는 곧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경고음도 함께 왔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실 반영 없이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 등 19개 주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인종차별을 끝내자는 시위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인 경관의 목졸림으로 숨이 끊어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의 추도식이 열립니다. 목을 조른 백인 경관 혐의는 2급으로 강해졌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관이 기소됐습니다. 미국이 쿠르드 동맹을 벌이고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을 한다는 이유로 사임한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시위를 현역 군인을 투입해 진압한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내 평생 국민 분열만 일삼는 대통령은 처음이라면서 헌법을 위협하는 대통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자신의 유일한 공통점은 마티스를 해고한 것이라면서 가장 과대평가된 장군이라는 자신의 지적을 리사이클링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등 꼭 이겨야 하는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이번 시위 대응 등으로 지난 일주일 사이 크게 내려가 공화당 지도부가 재선을 걱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표 공략을 멈추고 지지 기반만 다지기 전략하는 것으로 돌아선 듯 보입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오늘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을 지휘한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을 내린다고 발표합니다. 해리 왕자 부인인 메건 마클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비전을 말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극장 체인인 AMC가 AMC 생존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한인 업소 주인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될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많은 한인분들께는 저희가 드릴 말씀도 사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많은 분들께 정말 빨리 가장 최선으로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심은 아직도 흉흉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미국 뉴스를 모니터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송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각이 거의 그저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이기 때문에 정말 저로서도 양쪽을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처럼 고민을 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도 그냥 썩 만족할 만한 방송이 나오지 못하고요. 이게 바로 또 미국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제 그제부터는 평화적으로 시위가 많이 돌아섰지만 팍스뉴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폭동, 안티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총을 쏘는 사람들 늘어났고 뉴욕에는 영화 조커에서의 조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탈자가 다른 약탈자의 물건을 약탈하고 이러한 일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상 50%, 60%, 70% 이상의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제와 어제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목졸림을 했었던 그 경관에 대한 살해 혐의가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갔습니다. 3급은 의도하지 않은 살해고 2급은 아주 꼼꼼하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3명, 2명만 에이션 아메리칸이더군요. 그 3명에 대해서도 기소가 됐고 오늘 이 3명의 경관도 법정에 출두를 했고 오늘이 바로 미니애폴리스 현장에서는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에 대한 추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우피 골드버그라든가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명한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시위가 돼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제도 역시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본인의 집에서 뭐 분장 이런 것도 없이 평화적으로 이런 그 시위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에서 인종차별은 안 된다는 뜻을 밝히고 투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 된다. 지난번에 발표한 성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서인지 평화로운 시인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6시 때예요. 5시 때부터 그 뉴스를 5시부터 7시까지 본격적으로 뭐 가장 그 진보와 보수가 대립된다고 할 수 있는 CNN과 팍스를 동시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팍스에서는 5시 때 터커 칼슨이 1시간 하고 6시 때에 팍스의 스타 중에 스타인 션 해니티가 나오죠. 5시 때에 터커 칼슨도 여전히 굉장한 그 폭력적인 이런 그 약탈 장면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줬고, 정부가 그러니까 강하게 그 대처를 해야지 된다. 연방 정부가 그 같은 내용을 강조를 했고, 션 해니티 시간 저녁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가 되니까 CNN은 크리스 코모, 본인 자신이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던 크리스 코모는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 잡지 애틀란틱에 본인의 의견을 썼습니다. 제가 어제는 또 다른 그러니까 합참 의장의 글이 애틀란틱에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그 잡지 150년도 더 된 잡지입니다. 애틀란틱에 이제 제임스 마티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군사력을 쓰는 것을 왜 안 된다고 하는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을 강조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똑같은 시간대인데 션 해니티 시간에는 그런 얘기는 거의가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이쪽을 보는 동안에 이쪽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나왔다 하더라도 단신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계속 그 뉴욕에서의 어떤 그 시위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현장을 연결하는데, 팍스 TV의 그 현장 기자가 젊은 그 취재 기자였습니다. 가서 션 해니티는 지금 안티파 무정부주의자들이 이 시위를 격렬하게 몰고 가니까 연방 정부에서 강력한 어떤 그 병력을 투입을 해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현장을 연결했는데, 그 현장의 기자가 이게 그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바닥에 앉아서, 그리고 시위대는 흑인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뉴욕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욱 그 학생들로 보이는 시위대가 많았고, 이런 그 백팩을 맨 이런 경찰이 응하는 데에 순순히 손을 내고 수갑이 임시 수갑이죠. 채워지고, 그게 무슨 과격한 시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통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보여주니까 션 해니티가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하고, 또 이 기자가 또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전날에 뭐 ATM 같은 머신이 약탈당하는 이런 장면으로 화면을 돌리는, 그러니까 팍스를 보는 사람과 CNN을 보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미국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제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그렇고 미국 전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경관들에 대한 기소 이런 것들이 강해진 이유 등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시위가 평화적이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워싱턴 DC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평화적인 그 시위를 했는데, 지금 워싱턴 DC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주지사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연방 방위군이 한 2,20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경관들도 기소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위를 그 주도한 사람이 메가폰을 그 잡고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믿습니까? 정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그 답변을 하더군요. I did know that following the president's remarks on Monday evening 이 내용 아닌데요. 제가 왜 그 쉐어링 홀더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what I was not 네, 쉐어링 홀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효과음을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정의를 믿는다, 평화를 믿는다 하면서 Amazing Grace를 함께 그 불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Lean on Me, 여러분들 아시는 그 멜로디예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샘 쿠게
A change is gonna come 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클 잭슨의 전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Man in the Mirror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우리 그 손들었다 총 쏘지 말아라 숨을 못 쉬겠어 하고 조지 프로이드 하는 이름을 부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로운 시위가 대부분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팍스의 분위기는 제가 먼저 전해드렸었고 차라리 잘 됐네요. 팍스의 이펙트가 없으니까 같이 이펙트가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이제 팍스 뉴스와 똑같이 그 대통령이 그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는 몇 분짜리 그 사진 찍기를 하러 갈 때 평화적인 시위대를 평화적으로 해산했다.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화면이 있잖아요. 백악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대통령이 그 성경 들고 사진 찍기 한 이 부분을 처칠에 비유를 하더군요.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폭격을 하고 6월 달이었겠죠. 그 이제 막 끝나기 직전에 폭격을 하고 그 폭격 현장을 인스펙션한 것과 똑같다 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그런 말도 안 하고 뭐 그냥 누가 기자가 그거 바이블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It's a Bible 뭐 이런 답변 정도 했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내가 벙커에 금요일에 들어갔었던 것은 숨으려고 들어갔었던 것이 아니라 벙커가 잘 지어졌는가 인스펙션 하려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CNN 같은 경우는 제임스 마티스 그 전 그 국방장관이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원래 은퇴한 사람을 다시 행정부의 장관 같은 것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모시고 가려면 의회에서 허락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커넥션을 많이 쌓았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공화당 자체에서도 공화당으로 완전히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인선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도 제임스 마티스 뭐 매드덕 정도면 괜찮겠어 해서 여러 가지 예외를 둬서 제임스 마티스를 국방장관으로 영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는 끝내 그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한다. 그 이유가 제임스 마티스로서는 쿠르드 동맹국을 우리가 뭐 이라크 전쟁 그 이후에 테러리스트를 잡는다고 그렇게 함께 동맹으로 써먹고는 버려버리네.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군함으로써 쿠르드 쪽을 그야말로 그쪽 손에 터키의 손에 쥐어주네 하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하고 나서도 내가 지금은 침묵하겠다. 대통령이 이 일을 해야지 되니까. 그러나 나의 이 침묵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남겼었고 그 경고에 대해서 어제 잡지 애틀란틱에 글을 쓴 겁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성경책 이벤트를 위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군대들이 뭐 여러 가지 캔에 들어있는 가스 같은 것을 터뜨리고 곤봉을 휘두르면서 기마병이 말로 그 평화 시위대를 말을 타고 그 시위대를 뚫고 들어가고 해서 해산시킨 통금 전이었습니다.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마티스의 그다지 긴 글이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쓴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시위가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시위대를 대응하는 연방정부의 대응을 보고 나도 분노했고 오싹하다. 적은 숫자의 입법자들에게 우리가 정신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거대한 민심, 시위대의 양심, 이 시위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살자는 것을 부르짖고 있다. 물론 폭도와 약탈죄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은 내가 50년 전에 군인이 될 때 서약한 게 헌법에 준수하겠다. 라고 그 서약을 했고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그 dominate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며칠 전에 왜 그 시정부와 주정부가 그 시위대를 dominate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지배해서 딱 그 눌러 앉히는 그 dominate 하지 못하느냐. dominate 개념이 아니다. 군대라는 것은 군대는 해외에서 전쟁터에서 적을 그 dominate 하는 거지 미국 안에서
헌법 1조에 보장된 평화적인 시위대를 더미네이트하는 현직 군인이 그것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의 개념은 군대와 군인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시를 미국 안의 도시를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미국 사람들은 거부해야지 된다. 국민을 군사력으로 지배해야지 된다는 개념을 거부해야지 된다. 시위대에는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시위대가 왜 시위를 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단합하는 게 필요하다. 이 사태에 연방 군대가 나서는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내 평생 대통령이라고 했던가요? 도널드 트럼프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평생 처음 본 미국인을 한데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다. 프리텐드조차도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을 모으려는 척도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도널드 J. 트럼프는 국민을 갈라놓으려고만 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나치에 분열시키고 정복하려는 그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보아오지 않았는가? 성숙한 리더십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보여준 적이 없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없이 without him 단합할 수가 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다. 며칠 전에 보여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미국 병원을 보자, 그로서리 스토어를 보자, 우체국을 보자. 그냥 평범한 시민에게 봉사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얼마나 훌륭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는 백악관 앞에 그 라파에테 파크에서 이 정권이 행정권을 어떻게 쓰는지를 봤다. 헌법을 약하게 하는 공직자를 미국 사람들은 거부해야지 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길을 택해야지 된다. 그 새로운 길은 진실. 원래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은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 이상을 향해서 나갈 때 미국은 미국 안이나 밖에서 다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임스 마티스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두 가지의 그 트윗을 했는데, 제임스 마티스야말로 최악으로 과대평가된 장군이다. 그래서 내가 해고했다. 사실은 이 사람 사임을 했어요. 사임했는데 해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임하고 내가 인수인계 충분하게 해줄게. 1월달 넘어서까지 라고 제임스 마티스가 했는데 그럴 거 없어. 당장 그만둬. 했으니까 해고라고 볼 수도 있고 사임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마티스는 이제 시리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군한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대통령이 할 때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했었죠. 3차 대전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내가 only 유일하게 동의하는 것이 같은 그 커먼 센스를 가진 것이 마티스를 해고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임스 마티스가 너무 그 당시에 과격하다고 이제 사실은 해고를 했죠. 매드덕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별명이 매덕도 이 제임스 마티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하기 전에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트윗에는 그의 그 별명은 카오스였다. 정말 혼돈이었다. 내가 매드덕이라고. 근데 내가 그 별명이 싫어서 내가 매덕이라고 별명을 다시 지어줬어. 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국은 국방장관은 군인 출신을 잘 안 둡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으로 많이 두는데 이번에 좀 유일하게 군인 출신을 뒀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가고만 해고되기도 했고 사임되기도 한 그 제임스 마티스가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경고를 보낸 현역 국방장관도 어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는 미국에서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현직 국방장관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렇게 군대를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고 전 국방장관도 바로 전임자인 제임스 마티스도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그 한인분들도 가게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이번에 계시고요. 로스앤젤레스는 조금 덜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정말 가발 가게를 다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뭐 연방군이건 주방위군이건 일반인들은 개념이 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연방 군인이라는 것은요,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은 남자 군인이건 여자 군인이건 제임스 마티스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바깥의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적으로 규정한 그 적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훈련 자체를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아니야, 우리 그렇게 요구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시위, 미국은 또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약탈자라든가 폭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따로 색출돼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을 하고 시위대가 다치지 않게 보호도 하고 하는 것은 경찰 병력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주방위군이 이 선에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시위를 진압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연방 군인은 가서 누구 죽이라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위를 진압하라고 훈련받은 사람들도 지금 초기에는 경찰들도 과잉 대응을 해서 이 군중들이 더 성나고 했잖아요. 해서 이 개념을 제임스 마티스가 말씀을 한 것이고 글로써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지금 연방 정부와 전 국방장관, 현 그 국방장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도력이 그 완전하게 단단하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하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지 되는데요. 단추가 딱 옆에 붙어 있잖아요. 왜 인생에서 갈림길이 있는데 딱 이 단추를 눌렀는데 이 단추를 누른 줄 안 거예요. 그 단추를 못 눌러서 이 말씀을 못 드리고 광고부터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 후원입니다. 미국에서 뭐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모델이 되기도 하는 캘리포니아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캘리포니아주의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금 이 시위대 이제 조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그 평화적으로 될 것 같다 하는 감은 오거든요. 어제 그제 이틀 보니까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가 우리 캘리포니아주는 절대로 현역 군인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그재그 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캘리포니아주 이제 곳곳에 있는 그 군인들은 방위군입니다. 방위군인데 주방위군입니다. 주방위군이 있고 연방이 있고 연방 그 일반 솔저가 따로 있잖아요. 현역 군인이. 하는데 주방위군이 2,600명이 로스앤젤레스의 에릭 가세리 시장의 요청으로 지금 여러 군데에 그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에릭 가세리 시장이 그 LAPD의 그 예산도 한 8% 줄이고 다른 곳의 예산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위대들이 경찰국 예산도 줄이고 뭐 다른 소수 인종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좀 시정부가 돈을 써라 했기 때문에 예산 뭐 전체적으로 뭐 18억 달러 가운데서 8%는 LAPD에서 빼고 다른 곳에서도 조금 이렇게 빼서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 여성들을 위해서 시정부가 쓰겠다 하는 이런 화합적인 것을 내놓으니까 또 시위대들도 더 평화적으로 되고 시위대도 평화적으로 되니까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도 같이 무릎 꿇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어제는 무릎 꿇은 경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버지니아주는 특히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로버트 리 장군, 그 남북은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하고 그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로버트 리 동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KKK단이 같이 그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 동상 내려야 된다 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인간처럼 국가도 그 국가의 흔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로버트 리 장군이 훌륭했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쪽의 입장으로서 훌륭했고, 또 로버트 리 장군이 훌륭한 점이 끝까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잘 싸웠고, 그랜트 북부군 장군에게 이제 항복하기 전까지요. 그랬고, 하지만 더 이상은 이쪽에 그 장군의 동상을 내려라 하는 물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버지니아주에서도 그 전에 지금 3년 동안 미뤄왔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내릴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지사가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원래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지역마다 다 이제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유적 모뉴먼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지니아주에서는 로컬 정부가 알아서 해라 하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그 버지니아주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리치몬드에 리치몬드에 있다면서요. 그 리치몬드가 더 이상 남북은 연합의 상징이 아니다. 이 주지사가 얘기를 했고, 시장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바 스토니 시장이 7월 1일에 모든 그런 그 유적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의 그 뭐 승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노예제를 지지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다 내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알렉산더 지역에서도 내렸잖아요. 버지니아. 그리고 그 버밍햄, 알라바마주에서도 내리고 해서 이제는 지난 3년 사이에 또 다른 변화인 겁니다. 지난 3년 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그 역사가 나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도 후세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노예제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노예제를 지키자는 싸움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 흔적조차 싫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민심이 저 민심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버지니아주에서도 로버트 리의 동상이 내려진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적인 그 인종차별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요.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은 농장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조금 볼까요? 아틀란타 그 Journal of Constitution에 나왔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도 어제 그 미국의 지금 이 그 포지션이요, 여러 가지가 인종적인 그 정의를 그 찾아야지 된다, 이런 그 싸움을 그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이제 침묵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95살 되셨네요.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얘긴 다 똑같습니다. 이제 백인 전 대통령도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임스 마티스, 당연히 뭐 인종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테고요. 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 39%까지 나오는 지지가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로이터하고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이제 39%, 40% 아래로 내려갔는데, 꼭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에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팍스는 원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상하게 항상 낮게 나오는데 팍스도 마찬가지고요. 리얼 클리어 그 폴리틱스의 여론조사 결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몇 군데 있잖아요. 물론 배틀그라운드,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기는 것의 전부일 수도 있지만, 그런 스윙 스테이트의 사람들이 조 바이든을 찍느냐, 트럼프 대통령을 찍느냐, 이런 것도 그 바깥의 민심 같은 것들이 다 골고루 그곳에 이제 섞이고 뭐 마블링 되고 이렇게 믹스 앤 매치 되고 하면서 스윙 스테이트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그 매체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하는데도 좀 약간 여론조사 같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진보 매체보다는 좋게 나오는데, 현재 조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7.8% 전국적인 여론이 뒤진다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텍사스에서 동률이다. 그리고 이건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위스콘신에서 크게 진다. 애리조나에서도 조금 지고 있다. 애리조나가 지금 약간 그 블루 쪽으로 가고 있어서 감히
조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를 넘볼 수도 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초기 뭐 이런 때였는데 지금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내려가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 이후의 경제적인 문제, 게다 대고 이번에 그 시위에 대한 대응, 많은 교회 나가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대통령이 뭐 교회 앞에 가서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게 뭐가 나빠?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의도까지 사람들은 보는 것이고 타이밍을 보는 것이고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시위를 저렇게 하는데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사진만 찍고 다시 돌아가고 사진 찍기 전에 그 평화적인 시위대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해산시키고 이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들도 그냥 말을 차라리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는 언급을 안 하죠. 언급을 안 하고 뉴스를 안 할 그런 건 있지만 대부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같은 대응. 그리고 시위대에게 현역 군인을 해서 너미네이트 해버려라. 그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지지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폴리티코가 분석한 것을 보니까 공화당의 탑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거 대통령 위험한데 그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전략을 보면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그럼 왜 저럴까? 왜 요한 바오로 2세 무슨 뭐 그 기념관 슈라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갑자기 뭐 생뚱맞게라고도 볼 수 있는 난데없이 뭐 이렇게 막 꽃다발 같은 것을 걸어놓고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본인의 지지 기반, 뭐 복음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단속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화당이 1854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1854년도 캘리포니아 뭐 금광 캐기하고 이런 때와 비슷해요. 그 이후에 어느 공화당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력한 지지와 사랑과 흠모와 연모와 러브를 받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요, 공화당으로부터 90%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화당으로 그 지지 기반에는 특히 백인 무슨 일을 해도 지지를 합니다. 떨어지지를 않아요. 한데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는 조금 스윙 스테이트에 교회 인근의 여성이라든가 무당파라든가 이런 데를 공략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지지 기반이라도 강화하자 하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 무당파, 나이든 유권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멀어졌죠. 도시 인근의 여성 유권자들 이것을 놓치고 공화당 백인층만 가지고 재선될 수 있을까? 이 점을 지금 공화당의 탑 지도부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오늘 아침부터 그 뉴스를 전하는 특히 이제 방송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조금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을 다독거려주기도 하고 조금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 노래들도 나오고 하네요.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자면 이번에는 지난주에 188만 명이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습니다. 10주일 사이에 처음으로 지금 2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어요. 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4,260만 명이 지금 실업수당 청구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다운턴인 거죠. 이제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실업수당 청구가 확실하게 다운턴이긴 한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금까지는 그 실업수당 주정부에서 주는 것, 또 연방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는데 주정부 것도 조금 뭐 거의 모든 주가 연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괜찮기는 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5월 달의 실업률은 내일 다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 발표가 되는 것이 나와야지 구체적인 그 그림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3월 달에 한 주일 동안에 690만 명이 실업수당 청구한 것에 비하면 지금 188명이라고 하니까 많이 나아졌다 하는 것이고 그 5월 달에 실업률을
전문가들은 19.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 그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600만 개 정도의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라짐의 시작은 다음 달부터 일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 화이트 칼라라는 게 많잖아요. 식당이라든가 호텔 같은 곳에서도 직접 본인이 이제 그 블루 칼라 일을 힘든 그 노동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해보니까 뭐 컴퓨터로 컨트롤 해도 되고 뭐 두 사람이 하던 거 컴퓨터로 하니까 또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도 했고 몇 개월 사이에 해서 식당 호텔부터 시작을 해서 좀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부동산 업계도 있고 또 재정업계도 있고 감원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좋아지기 전에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이제는 다 각오를 하고 있고요. 오픈해도 쉽게 그렇게 뭐 마이너스 이자율 얘기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V자 회복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서베이라는 기관에서 서베이를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회사의 CFO, 돈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F자가 들어갔잖아요. 파이낸싱이 들어갔죠. CFO에게 물어봤더니 31%가 우리 다음 달부터 감원을 시작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연봉을 많이 받는 매니저급부터 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3월 달에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화이트 칼러의 그 감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도 주식시장 뭐 나스닥 지금 좀 내려가긴 하네요. S&P 500도 조금 내려가긴 하는데 내려가야 뭐 지금 뭐 10몇 포인트 뭐 이런 정도거든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보면은 결국은 이젠 더 이상은 예전에는 우리가 저도 뉴스를 할 때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해드릴 때 다우도 지금 44포인트 내려가고 있네요. 보도를 해드릴 때 어떤 의미로 보도를 해드렸냐면 그 월스트리트과 일반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메인스트리트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이 먼저 회복되면 메인스트리트도 따라 올라가고 월스트리트이 좀 힘들면 메인스트리트도 힘들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월스트리트과 그 메인스트리트를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뭐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훨씬 더 또 돈과 연관된 것이고 하니까 그 아주 철두철미하게 따라가실 테고 해서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만 전해드리는데 이제는 정말로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마켓도 망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에 뭐가 이렇게 여기서 잘 되고 또 뭐 그 회사에 그럼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더 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으로 월스트리트는 또 특별한 그 본인들 뭐 혜택도 있고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진짜 경제를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요즘엔 말씀을 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렘데시비르는 결국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길리아드가 이 판매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 며칠 전에 뉴스 나왔었잖아요. 뭐 이렇게 주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 있고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 보니까 또 다른 또 믿을 만한 이 연구도 믿을 만한 연구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믿을 만한 연구 한 거 보니까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아닌 그 플라시보를 주고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요. 800명에게.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줬더니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심장질환 없는 사람한테도 부정맥 나오고 하니까 이것은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많다 하는 결론을 또 내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랜셋이라는 영국의 최고의 그 의학 잡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있다면 영국에 랜셋이 있는데 그 랜셋이 발표했을 때 이미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이거 끝났네 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건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장 체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있는 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주가 19개 주는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텍사스, 알칸소, 오레곤 주는 지난 한 주일 사이에 그 전주에 비해서 50% 이상 케이스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봐야지 되는 게, 케이스가 늘어나는 게 테스트를 전부 다 많이 하니까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텍사스주의 경우는 확실하게 새로운 케이스가 36% 늘어난 것으로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텍사스가 먼저 오픈을, 경제적인 리오프닝을 한 주에 속하잖아요. 전국적으로는 평평한 곳이 있고, 그런데 이게 평평해 가지고는 안 되고 크게 내려가야지 되는데 크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보면은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테스트가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주에 오히려 케이스가 늘어난 주가 유타, 콜로라도, 워싱턴주도 늘어났네요. 그리고 네브라스카, 알칸소, 미시시피, 테네시,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좀 줄어든 주도 있어요. 줄어든 주는 네바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미네소타, 일리노이, 뉴욕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뉴저지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그냥 평평하다 할 정도.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 메릴랜드, 버지니아다 평평하다 할 정도. 웨스트 버지니아는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요. 조지아주도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고, 워싱턴 DC, 루이지아나, 오클라호마 이런 데는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하게 평평하게 줄어들어야지 되는데 어느 한 군데서 줄어들지 않으면 다시 또 퍼질 수가 있으니까 위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극장 체인, 미국과 다른 나라는 많지 않겠지만 한 1000군데 정도 극장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AMC 한 군데서 극장이 1000군데면 그 1000군데에서 스크린이 몇 개겠어요. 수십 개씩이잖아요. 우리가 오픈을 해도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여름에 오픈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지원받고 한 등등해서 오픈을 할 수 있는 돈은 있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화는 이미 무슨 스트리밍 서비스요, 넷플릭스 같은 데로 개봉이 됐고, 헐리우드에서 지금 영화 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려고 했다가도 다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해외 개봉도 자신이 없으니까 딱 홀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이러다가는 돈이 더 있어야지 되잖아요. 돈이 여름에 오픈을 해놓고 나서도 돈이 더 사람들이 안 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안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는데 우리 자신 없다 이런 얘기들 AMC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AMC 같은 CPA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곳이 우리 극장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서바이브 못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많은 소매업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전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영국의 해리 왕자의 와이프, 서섹스 공작 부인이죠. 정확하게는 메건 마클이
본인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학교도 어떻게 이렇게 학교 이름이 5점 없는 학교네요. 그 5점 없는 하이스쿨, Immaculate Heart 하이스쿨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요즘은 직접 가서 연설 못하고 그 연설에서 내가 LA 라이엇을 겪었는데 그때 연기, 냄새, 우리 집 나무가 무너진 거 딱 기억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겁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